구독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70을 맞은 김한수입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 나이에 사랑 때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는 평생을 사업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20대의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직원이 1000명이 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죠. 아이들은 다 장성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300평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는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허전함과 외로움을 느꼈죠. 그러다 작년 가을에 제가 사는 펜트하우스에 건물 청소를 하는 영숙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56세, 외모는 젊은 시절 미인 소리를 꽤 들을 법한 고운 얼굴이었죠. 처음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집에 늦게 들어간 날, 영숙 씨는 혼자 남아서 청소를 하고 있었죠. 시간을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깨끗이 하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라면서 영숙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도 참 따뜻하고 차분했죠.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얼굴이 맑고 순수했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영숙 씨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를 먼저 발견하곤 오늘도 수고가 많으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말했죠. 영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회장님,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영숙 씨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대답했죠. 영숙 씨가 얼굴을 붉히면서 수줍은 듯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영숙 씨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날씨 이야기, 간단한 안부 정도였는데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25에 결혼해서 아들 둘을 키웠는데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도망가 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 영숙 씨는 혼자서 식당 일, 건물 청소를 하면서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잔다면서도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저는 영숙 씨에게 점점 더 끌렸습니다. 영숙 씨의 그 순수함,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강인함에 마음이 갔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많이 쉬고 얼굴도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괜찮아요. 감기는 저절로 나아요. 라면서 그냥 참는 것 같았죠. 저는 비서를 시켜 약국에 있는 감기약과 영양제를 사서 영숙 씨에게 전달했죠. 처음엔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아픈 사람이 빨리 나아야 건물이 깨끗해지지 않겠어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더니 그제서야 받으셨죠. 영숙 씨는 그 약을 받으면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 모습이 이뻐 보이더군요. 젊을 때의 사랑과는 달랐어요. 그때는 설렘이나 열정이 앞섰다면 지금은 그 사람을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함께 늙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작년 겨울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들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영숙 씨를 발견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정류장에 세워달라고 말한 다음 창문을 내리고 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버스를 기다리세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처음엔 영숙 씨가 놀라면서 안 된다고 했죠. 어떻게 회장님 차에 제가 사람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상한가요? 라고 말하면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가 사는 곳은 서울 외곽의 작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사는 동네라 그런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영숙 씨가 늦게 끝나는 날이면 자주 집까지 바래다 드렸죠. 처음엔 영숙 씨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어느 날 영숙 씨가 회장님,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어요.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 영숙 씨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순수하고 예쁘게 보였죠. 그 이후로 저희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영숙 씨가 저에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물어봤죠. 그래서 된장찌개라고 했더니 그동안 신세를 많이 져서 저에게 요리를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펜트하우스로 영숙 씨를 초대했습니다. 영숙 씨가 앞치마를 하고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식탁에 앉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나를 위해 정성스럽게 끓여준 된장찌개는 어떤 요리보다도 맛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요즘 자꾸 영숙 씨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줄 몰랐죠. 그리고 고민하다 영숙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요즘 한강에 벚꽃이 정말 예쁘다던데 이번 주말에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요? 정말 떨렸습니다. 그런 영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좋다고 말했죠. 이번 주말 영숙 씨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나온 영숙 씨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평소 작업복만 봤는데 예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설레더군요. 영숙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영숙 씨는 수줍게 웃으면서 회장님도 정말 멋있으세요. 라고 말했죠. 한강공원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영숙 씨가 그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아름다운 걸 영숙 씨와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하네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영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와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우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 있으면 김 회장이 아니라 김한수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감정을 70세에 느낄 수 있다니 젊을 때와는 다릅니다. 더 깊고,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합니다. 남은 인생을 영숙 씨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리곤 영숙 씨의 손을 잡고 말했죠. 영숙 씨, 저와 함께 살지 않을래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고 싶다고 고백했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더 소중하다고 말이죠. 영숙 씨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회장님과 결혼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회장님, 자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영숙 씨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앞으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혼자 외롭게 살기보다는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싶어요. 영숙 씨도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정말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영숙 씨, 천천히 생각해보고 저에게 답해주세요. 하지만 고민은 너무 하지 말아요. 한 달 후 영숙 씨가 답을 주었습니다. 회장님, 저도 회장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자녀분들의 동의를 받아주세요. 저는 가족을 깨뜨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얼마 후 저는 자식들을 불러 이야기했습니다. 제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었죠. 아빠가 결혼을 하려고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버지, 상대방이 누구세요? 우리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시는 분이야.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정신 나가셨어요? 청소부와 결혼한다고요? 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좋은 분이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아버지,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분과 결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작은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가 아버지 재산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외로우시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굳이 결혼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좋은 분이시라면 도움만 주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그 여자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자식들은 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가족들과 사이가 나빠지셨네요. 제가 물러서는 게 좋겠어요. 영숙 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들까지 나섰죠. 큰 며느리가 전화를 해서 아버님,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청소부 할머니와 결혼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둘째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와 함께 살고 싶으시면 결혼 말고 그냥 동거하세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남겨주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도 어느 정도 눈 감아 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와 신분이 다르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차별하는 자식들이 미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영숙 씨가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못하고 제 눈치를 살피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이 몇 달 계속되자 저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서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를 왜 우리가 만나야 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반대만 할 수 있느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라. 그날의 영숙 씨는 작업복이 아닌 단정히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회장님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영숙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저희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영숙 씨가 말했죠. 죄송해요.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는 안 됐나 봐요. 회장님,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는 영숙 씨 손을 잡고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결정했다. 영숙 씨와 결혼할 거다. 그게 싫으면
연을 끊어라. 자식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너희가 영숙 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나에게는 영숙 씨가 정말 소중하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가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혼자 저를 찾아왔죠. 아버지, 그분이 정말 좋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아빠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거든. 그때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저도 그 분을 한번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이번엔 편견 없이 정말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딸과 영숙 씨를 따로 만나게 했습니다. 영숙 씨가 딸에게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돈이나 지위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회장님 자체를 사랑해요. 그리고 절대 회장님 가족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딸이 나중에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그분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진심이 느껴져요. 딸이 오빠들을 설득해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아들들도 마음을 조금 열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죠. 아버지, 저희도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그분과 함께 식사라도 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자식들도 영숙 씨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했고, 영숙 씨도 조금 더 편안해 보였죠. 자식들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아버지 행복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영숙 씨와 조용히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큰 결혼식은 아니고 가족들만 모여서 소박한 결혼식이 하고 싶다는 영숙 씨의 생각이었죠. 이제 영숙 씨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을 안 하면 불안하다고 했지만 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말했죠. 요즘엔 함께 여행도 가고 책도 읽고 그림도 배워보고 요즘 영숙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젊을 때와는 정말 달라요. 더 깊고 더 소중하고 더 간절합니다. 이런 감정을 70세에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70세에 하는 사랑도 20세에 하는 사랑만큼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소중할 수도 있어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더 간절하고 더 진실하거든요. 두 번째는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영숙 씨는 청소부였지만 제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체면이나 세간의 시선보다는 가족의 행복이 더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사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하는 사랑은 더더욱 그래요. 60세든 70세든 80세든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이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숙 씨와 함께 보내는 매일이 선물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함께 산책하고
밤에 함께 TV를 보면서 웃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 성공과 출세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진짜 행복은 이런 데 있었구나 싶었죠. 돌이켜보면 진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하신다고 해서 너무 반대하지 마세요. 부모님은 외롭고 사랑이 필요한 한 사람이에요. 물론 걱정되는 마음도 이해합니다. 혹시 나쁜 사람이면 어떻게 하나?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 하지만 조금만 더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부모님의 판단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행복해 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진짜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났을 때는 용기를 내서 붙잡으세요. 오늘 당장 그분에게 마음을 전해보세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나이에 상관없이 진짜 사랑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